그래서 우리 요즘 주위에 보면 피곤하다고요. 대부분 홍삼, 흑염소 이 먹는 사람들이 많잖아요. 오히려 식욕이 더 당기면서 오히려 몸은 더 무거워지고 몸은 더 순환이 안 되고 더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. 이런 사람들은 홍삼 같은 경우는 균형을 더 깨거든요. 오히려 몸에 열을, 이 불을 더 넣어가지고 더 사람을 예민하게 만든단 말이죠. 근데 그러면 오히려 결과적으로는 이거는 우리 몸은요, 생성순환 균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굉장히 유기적입니다. 만약에 생성이 안 되면 어떻겠습니까? 생성이 피가 부족하면 잘 돌 수가 없죠. 또 만약에 잘 만들어지더라도 피가 뻑뻑하거나 또는 뭐 어떤 여러 가지 질의 문제나 또는 움직이지 않거나 이렇게 혈액이 막히면 혈액이 또 정체되면서 뻑뻑해지고 또 이거는 혈액의 질, 균형을 무너뜨리게 되거든요. 그래서 생성과 순환과 균형 이 세 가지는 항상 함께 움직인다. 굉장히 유기적으로 서로 연계되어 있다.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. 그래서 이건 또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먹는 거, 움직이고 잠자는 게 이게 따로 같지만 이 세 가지는 굉장히 얽혀져 있다는 거죠. 우리가 잠을 못 자도 음식에 식욕에 이게 호르몬이 흔들리면서 식욕이 굉장히 문제가 생기게 되고요. 또 안 움직여도 식욕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. 식욕이라든가 음식을 안 먹고 에너지 생성 못 해도 움직임에 영향을 미치죠. 피곤하면 우리가 움직임이 싫어지잖아요. 그래서 이 세 가지는 거의 형제같이 같이 움직이는 굉장히 유기적인 에너지 혈액의 어떤 생성과 순환과 균형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.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. 네, 우리가 가장 흔히 느끼는 이제 하나의 그 피곤한 경우요. 뭐 이것도 이제 우리가 피곤하면 어떻습니까? 대부분 피곤하면 이제 영양제 먹고 피로 회복제 이제 먹잖아요, 그죠? 그렇지만 이것도 이 피로의 원인이 혈액이 에너지 원료가 되는 혈액의 생성에서 오는 피로인지 혈액의 순환이 안 돼서 오는 피로인지 또는 혈액 속의 이 질, 퀄리티, 혈액의 어떤 질에 혈액의 환경의 균형이 깨어져서 오는 피로인지에 따라서 같은 피로지만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책도 이제 달라야지만 이 근본 치료가 된다는 거죠. 네. 그래서 우리 요즘 주위에 보면 피곤하다고요. 대부분 홍삼, 흑염소 이 먹는 사람들이 많잖아요. 근데 이제 홍삼이나 흑염소 같은 경우에 뭐 어떻게 보면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먹었을 때 일시적인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만 특히 이제 뭐 혈액이 생성이 안 되는 사람, 혈액이 부족하니까 홍삼이나 흑염소 같은 일종의 에너지를 넣어주면 피로 개선될 수는 있거든요. 그렇지만 이제 이런 경우 있죠. 밥은 잘 먹고 소화는 잘 되지만 늘 몸이 무겁고 피곤한 사람 있잖아요. 이런 사람들은 사실 에너지 순환 문제거든요. 근데 이런 사람이 오히려 피곤하다고 이제 요즘 뭐 흔히 얘기하는 홍삼이나 흑염소를 먹게 되면 오히려 식욕이 더 당기면서 오히려 몸은 더 무거워지고 몸은 더 순환이 안 되고 더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.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평소에 먹고 또 활동 때 열심히 하지만 평소에 스트레스 받고 잠 못 자고 신경 쓸 일 많고 또 이 생체 리듬이 깨져 있어서 일종의 혈액의 균형이 깨진 거죠. 아까 얘기했던 혈액 균형이 깨지면 호르몬 자율신경이 깨지면서 혈액의 질이 달라진다 그랬잖아요. 이제 이런 사람이 피곤하다고 뭐 아까 얘기 드렸던 홍삼이나 흑염소 같은 걸 먹게 되면 문제는 뭐냐면 이런 사람들은 홍삼 같은 경우는 균형을 더 깨거든요. 오히려 몸에 열을 에너지를 이 불을 더 넣어 가지고 더 사람을 예민하게 만든단 말이죠. 근데 그러면 오히려 결과적으로는 더 그 균형이 깨지면서 더 피곤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? 같은 피로가 있더라도 우리가 흔히 뭐 가장 쉽게 겪는 이 피로라도 피로라는 병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피로가 온 내 몸의 상태가 어디에서 왔느냐. 내가 필요한 에너지를 만드는 대표적으로 혈액을 만드는 이 생성에 문제가 있는 거냐 아니면 순환에 문제가 있는 거냐 아니면 내가 잠을 못 자고 스트레스하는 균형에 문제가 있나 여기에 따라서 이제 치료법과 관리법이 이제 달라져야 한다는 거죠. 생성의 출발점은 음식이죠. 제가 얘기했죠. 음식을 먹고 위에서 혈액을 생성하잖아요. 그죠? 일단 그래서 잘 먹어야 한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잘 먹는다는 게 잘 먹으라고 인제 얘기하면 무조건 많이 먹고 하는 걸 인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잘 먹는다는 거는 그냥 많이 먹는 게 아니라요. 내 몸의 지금 상태에 맞게 먹는다는 게 뜻이거든요. 네. 그래서 혈액의 생성에 인제 평소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인제 위 기능이 약한 경우가 많아요. 그래서 타고날 때 인제 제가 표현을 우리가 몸이 있으면 위장의 이 엔진으로 표현하면 엔진이 쪼끔 작게 타고난 거죠. 그래서 많이 먹지를 못하고 쪼끔만 많이 먹어도 인제 소화 안 되고 불편하고 인제 이런 경우거든요.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잘 먹는다는 핵심은 뭐냐면 위에 부담을 주지 않는 식사를 하는 겁니다. 예. 위에 부담을 주지 않는 식사는 뭐냐면 일단은 따뜻해야죠. 좀 따뜻한 음식이 좋고요. 그리고 소화 잘 되는 음식을 먹어야죠. 그리고 과식하면 안 되죠. 이제 이런 따뜻하고 소화 잘 되고 과식하지 않고 이게 인제 바로 위장을 살리는 식사거든요. 그래서 위가 일단 살아나야지만이 음식을 먹었을 때 에너지를 만들고 이제 혈액이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일단은 인제 이런 분들이 피해야 될 음식은 뭐냐면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에너지 생성이 안 되고 피를 잘 못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찬 거 특히 인제 찬 것들은
에너지 생성이 안 된다 그러는다는 얘기는 그분의 몸에 에너지가 좀 부족하다는 얘기인데, 찬 걸 먹게 되면 그 찬 걸 소화를 시켜서 에너지를 만드는 데 에너지를 더 뺏기게 되거든요. 예. 그래서 인제 찬 거, 특히 탄산음료, 탄산음료 같은 경우는 이런 분들이, 제가 탄산음료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. 이제 특히 소화 안 되고 에너지 생성 못 하는 사람은 어떠냐 하면요, 위가 움직이기를 잘 안 해요. 위에 운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탄산 같은 걸 먹고 탄산이 위를 한번 자극을 주면서 트림을 하고 하면 속이 좀 편해지고 소화가 되는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인제 먹게 되는데, 그걸 먹으면 위는 더 이제 일시적으로 자극이 해서 트림이 나고 약간의 움직임은 있을 수 있지만, 결과적으로는 위는 더 차고 냉해지고 기능은 더 떨어지거든요. 쪼끔 표현이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과거에는 이런 표현도 했어요. "은발이 오줌 누는 거하고 같다." 예. 그래서 탄산음료 피하셔야 되고, 밀가루는 뭐 잘 아시다시피 위에 부담을 주는 음식이니까 인제 좀 피하시고, 또 하나의 방법은 쪼끔씩 자주 먹으라. 위에 부담을 줄이는 방법은 따뜻하고 소화 잘 되면서 가능하면 뭐 간식 같은 걸 아침, 점심, 저녁에 꼭 드시면서 에너지를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라는 얘기를 했고요.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운동이죠, 운동. 예, 운동은 여러분 운동도 많이 하면 좋은 걸로 생각하거든요. 에너지 생성이 안 돼서 피곤한 사람은 절대 운동 많이 하면 안 됩니다. 이제 피로의 원인이 운동 부족으로 생각하고 막 센터에 끊어 가지고 평소에 손발자국 소화도 안 되는 사람이 피트니스 센터 가서 막 며칠 열심히 하고 나면 몸이 더 힘들고 더 피곤하거든요. 왜냐면 에너지가 부족한데요, 운동이 아니라 이제 노동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. 이제 그래서 이런 분들은 운동은 그렇지만 꼭 필요하다 그랬잖아요. 왜냐? 운동을 움직여 줘야지만요. 운동과 저는 움직임을 거의 동일시 하는데, 움직여 줘야지만이 심장과 함께 이 에너지를, 혈액을 몸으로 돌려주거든요. 그래서 움직이는 주되 무리는 하지 마라. 특히 땀을 많이 흘리는 유산소 운동은 하지 마라. 에너지를 다 뺏긴다. 오히려 노동이 된다. 그리고 내가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, 찬물에 들어가서 수영 같은 것도 피해라. 그럼 뭘 하느냐? 에너지 돌려주기 위해서는 기분 좋게 산책을 하면 되는 거예요. 적절한 산책. 산책에서 조금 더 강하게 하고 싶으면 우리가 뭐 스트레칭이라든지 또는 뭐 필라테스라든지 요가, 이제 이런 종류의 이제 운동이 이제 가장 좋은 거고요. 그다음에 이제 잠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? 잠은 좀 많이 자는 게, 좀 충분히 길게 자는 게 좋아요. 예. 왜냐하면 사람마다 이제 어떤 사람은 '나는 좀 길게 자야지 하루 컨디션이 좋아.' 하는 분이 있거든요. 그런 분들은 에너지가 좀 딸리는 분들이에요. 예. 그래서 인제 수면에, 제가 늘 얘기하는 게, 수면의 골든 타임은 밤 10 시부터 아침 5 시까지인데, 인제 이런 분 7 시간이잖아요. 그죠? 이런 분들은 7 시간이 아니라 8 시간, 9 시간 정도 좀 충분히 주무시는 것도 건강 관리에 굉장히 중요하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네, 인제 혈액이 순환이 안 돼서 피곤한 사람은요, 일단 순환을 시켜 줘야죠. 이 순환을 시켜 주는 거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? 심장과 일상의 운동과 움직임이라고 그랬어요.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많이 움직여야 됩니다. 움직이는 것이 오히려 덜 피곤한 거예요.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? 뭐냐면요, 직장 가지 않고 주말에 피곤하니까 인제 몰아서 잠을 자거든요. 더 피곤합니다. 자고 나면 더 피곤하고, 흔히 이제 월요병이라는 얘기도 합니다마는, 사실은 이런 분들이 가장 월요병을 심하게 앓을 수 있는 분이에요. 절대 잠을 잔다고 해서 피로가 풀리지 않고요, 오히려 더 몸이 무겁고 처지고 힘들거든요. 그래서 이런 분들은 움직여 줘야 된다. 근데 이제 움직임에도 아까 에너지 생성 안 되는 분들은 가벼운 산책하고 적절하게 에너지가 돌 수만 있도록 해 주라고 했지만, 이런 분들은 그런 운동도 의미는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피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런 운동은 별로 도움이 안 돼요. 어떻게 해야 되느냐? 땀을 흘리면서 숨을 헐떡이면서 유산소 운동을 해야 돼요. 땀을 흘릴 정도의 움직임을 해 줘야지만이, 순환이 안 되는 사람들은 대부분 몸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체지방이 많거든요. 체지방이 끼어 있거든요. 그래서 땀을 흘리는 유산소 운동을 해야지만이 이 혈액이 지나가는 강물의 바닥에 체지방이란 이끼를 걷어낼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유산소 운동 아주 그런 걸 제가 많이 권장하고요. 대표적으로 뭐 등산, 수영 뭐 엄청나게 좋은 거죠. 수영, 그다음에 뭐 자전거 타기, 이런 이제 땀을 흘리는 운동을 해 주는 게 좋다. 예, 인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. 그다음에 이제 식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? 식사는요, 이런 분들은 무엇보다 소식입니다. 적게 먹어야 됩니다. 왜 그러느냐 하면, 우리가 몸이 순환이 안 되면요, 정체가 되면서 쌓이거든요. 그래서 대부분 순환이 안 되면서 피곤한 사람들은 몸에 체지방이 많아요. 이 체지방을 걷어내는 방법은 줄이는, 아까 뭐 땀을 많이 흘리면서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태워내는 거고요. 그다음에 넣어주는 걸 줄여야지만 있는 걸 쓰는 겁니다. 몸에 저장돼 있는 걸 쓰는 거거든요. 그래서 식사를, 소식을 하는 걸 목표로 하되, 그 소식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최종의 목표는 위를 줄이는 겁니다. 우리가 소식을 한 2개월 정도 하시면요, 위가 줄어듭니다. 위 용량이 줄거든요. 그래서 최종 목표는 '내 위를 줄여야 되겠다.'라는 목표를 하시고, 그 위를 줄이는 방법이 제가 인제 한 접시의 식사를 하시라. 한 4분의 1 정도, 평소에 식사량을 한 4분의 1 정도 줄여 가지고 한 접시에 담아서 한눈으로 다 볼 수 있잖아요. 그죠? 인제 그렇게 하고,
또 인제 여기서 쪼끔 주의해야 될 거는 한 접시 하니까 '아 한 접시 푸짐하게 담아야지.' 이러면 안 됩니다. 접시에 약간의 그 공간이 보이도록 담고요. 또 한 접시 한다고 해서 뭐랄까 적게만 남기면 안 돼요. 남기면 우리 몸에서 어떤 또 인식을 하게 되냐. '아 내가 그때 좀 남겼으니까 딴 데 빨리 좀 더 먹어도 되겠지.' 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. 그래서 한 접시에 여유 있게 쪼끔 공간이 비게 담되 적절히 담되 담은 거는 무조건 다 드세요. 예. 인제 그런 어떤 식습관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식사량을 줄이고 '나중에는 위가 줄 거다.'라는 인제 고런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요. 그다음에 인제 이런 분들한테 인제 잠은 제가 많이 자라 적게 자라 보다도 가장 핵심적으로 얘기하는 게 밤 11시 전에 주무시라. 예. 왜냐하면 대부분 순환이 안 되고 비만한 사람들이요. 식사를 과식하는 경우가 많아요. 그게 인제 왜 과식하게 되느냐. 본인은 적게 먹고 싶은데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이 굉장히 깨졌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대로 잘 되질 않아요. 근데 그걸 결정하는 게 뭐냐면 밤 11시에 잠을 자느냐, 밤 11시 이후에 잠을 자느냐, 이전에 잠을 자느냐가 그걸 식욕 관련되는 호르몬을 결정하거든요. 예, 그래서 인제 그게 잠을 안 자게 되면 우리 몸에서 인제 그 호르몬의 균형이 깨지면서 식욕 촉진 호르몬이 그렐린이라는 게 나와서 야식의 유혹을 만들고 야식 유혹이 생기는데 저는 "안 먹었습니다."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야식의 유혹이 생겼다는 자체가 식욕을 컨트롤하는 호르몬의 균형이 깨졌고 그게 깨졌으면 평소에 내가 먹고 조절하는 게 힘들다는 거죠. 예, 그래서 밤 11시 이전에 주무시는 게 이분들한테는 굉장히 핵심이다. 인제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이런 인제 순환이 안 돼서 피곤한 사람들은 말씀드렸던 소식을 해서 위를 줄이고 일단은 예 공급을 줄여 줘야지만은 몸에 축적된 체지방을 태운다. 그리고 태우는 운동을 해라. 유산소 운동, 땀 흘리면서 숨찬 운동을 해라. 그리고 식욕 조절하는 그 호르몬의 균형이 안 깨지도록 밤 11시 전에 주무시라. 네, 요렇게 제가 정리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네, 인제 혈액의 균형, 혈액의 질이 인제 깨지는 문제는요.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인제 수면과 정신 활동이죠. 혈액의 질을 결정하는 게 호르몬과 자율신경이라고 그랬잖아요. 그죠? 거기에 이제 관련되는 장기는 간장과 신장과 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중요한 거는 호르몬과 자율신경이고 이 호르몬과 자율신경을 지배하는 게 뭐냐면 수면과 정신활동이거든요. 우리 잠자고 정신활동이 이 호르몬과 자율신경을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. 우리 수면이 무너지게 되면요. 호르몬이 흔들려요. 그리고 스트레스 받으면 자율신경이 깨집니다. 예. 그렇게 되면 이제 혈액 속의 점도라든지 또 혈당도 막 왔다 갔다 하고요. 지질의 수치도 달라지고 또 산소 포화도도 적절하지 못하고 또 뭐 산성알칼리 이 산도도 깨지고요. 이런 균형이 이제 깨지게 되는 거죠. 이게 이제 깨지면 또 역으로 오히려 자율신경과 호르몬에 또 문제가 더 생기게 되고요. 또 그걸로 인해서 잠도 더 안 되고 또 마음의 안정도 더 안 되고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게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데 핵심은 잠 잘 자고 일정한 생체 리듬을 만들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았을 때 제가 얘기 드린 계단 오르기 얘기하잖아요. 생수 들고 계단 오르면서 에너지를 아래 끌어내리는 게 계단 오르기는 운동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명상이다.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안정을 하게 되면 혈액의 질도 조절이 되고 또 질의 조절을 통해서 피로가 이제 개선이 되는 거죠. 네. 그리고 이제 이런 분들의 식사는 사실은 크게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이제 균형이 깨지고 호르몬의 어떤 그 자율신경이라든지 밸런스가 깨졌다는 거는 우리가 맵고 짜고 이런 자극적인 걸 먹으면요 또 그런 영향을 미쳐요. 예, 우리 몸의 에너지 균형에 더 흐트리게 하는. 그래서 조금 담백하게 먹는 게 좋겠다. 예, 그리고 음식도 뭐 우리가 찬 걸 먹으라는 게 아니라 좀 찬 성질, 이제 사실 해조류 같은 게 제일 좋거든요. 바다에서 나는 게 깊은 바다의 물속에 찬 에너지를 받고 있는 게 우리가 해산물이에요. 이제 그런 걸 좀 드시면 좋겠다. 그리고 이제 균형이 깨지고 하는 거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카페인이잖아요. 그죠? 커피, 녹차 같은 거. 밤늦게 먹지는 않겠습니다만 오후에 먹는다든지 이제 이러면 하루 12시간 동안 이제 몸에 남아 있기 때문에 저녁에 깊은 잠을 잘 수 없다. 그래서 늘 아침 10시 이전에 특히 이 뭔가 생체 리듬이 좀 깨지고 요즘 왜 괜히 짜증 나고 잠 안 오고 뭐 스트레스 받고 이러면서 피곤한 사람들은 피로 회복제를 드실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분들이 또 의외로 막 카페인 들어가 있는 그 건강 음료 많이 드시거든요. 사실은 그건 뭐 굉장히 어떻게 보면 몸을 자꾸 구름텅이로 몰아넣는 거하고 똑같습니다. 예, 그건 피하시고 혹시 드시더라도 아침 10시 이전에 이제 드시면서 이제 그런 기능을 조절하게 되면 우리 몸에 뭐 간장이라든지 신장, 폐 같은 게 기능이 회복이 되고요. 또 뇌가 안정이 되면서 혈액의 질도 인제 좋아지게 되는 거죠. 인제 마지막으로 제가 마무리 한 말씀을 드리면 건강은 병명이 아니다. 병명이 아니라 내 몸의 문제고 병명에 절대 속지 마라. 병명에 너무 매몰되지 마라. 내 몸의 문제고 내 몸의 핵심은 혈액이다. 혈액이 내 몸의 에너지원이 되고 혈액이 어떻게 잘 만들어지고 만들어진 게 잘 순환이 되고 또 그 혈액의 질이 일정한 어떤 균형을 이루면서
잘 안정되어 있으면 사실은 모든 병은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. 감염병도요. 우리 바이러스 감염이 돼도 지금 혈액의 기능만 좋으면 사실은 면역력이 좋아지면서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내 몸에 피를 잘 만들도록 노력을 잘 드시고 또 잘 순환이 되도록 일정하게 움직여 주시고 또 잘 균형을 맞춰 주도록 또 잠도 일정하게 주무시고 또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을 잘 극복하시면서 생활하시면 뭐 충분히 어떤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